돼요. 네, 다음 순서는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다니엘 본부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운전 배우실 때 나는 운전을 우리 남편한테 배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아니면 와이프한테 운전을 배웠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또 나는 골프 치는 분들. 간혹 가다가 여자분이 남편보다 골프를 잘 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그런 남편이 여자한테 골프를 배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골프채 3번 레슨하기 전에 골프채 다 부러집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엄마가 피아노 잘 친다고 자기 자식을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어렵죠. 이 호일러 법칙은 아주 이런 단순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박사인 그 호일러 박사가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할 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정보 전달 자체가 어려워요.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애터미 비즈니스 맨 처음에 소개받고 제품도 좋고 값도 싸고 막 이런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소개시켜 주고 싶나요? 가까운 가족, 친구 이렇게. 근데 가까운 가족한테 나의 경험을 정말 좋은 마음에서 정보 전달을 하는데 가깝기 때문에 나도 감정이 들어가고 그 상대방도 감정이 들어가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잘하려면은 특히 우리 같이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정보 전달을 나도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권위가 있어면은 전문가가 정보 전달을 해준다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면은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이라는 건 또 간단해요. 내가 아무리 전달을 잘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잘 못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려고 마음을 열고 있으면은 정보 전달은 당연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내 말을 아니면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들어줄 수 있게 환경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호일러 법칙에서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나입니다. 나. 그거는 우리 영어로 브릿지가 뭐죠? 다리죠?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내가 누군가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A, 어드바이서입니다. 우리로서는 스폰서죠. 스폰서도 여러분이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내 위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내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가 그런 그분밖에 없다면은 그분이 선택이겠지만 기왕이면은 그분의 위에 있는 조금 경험이 많은 분, 뭐 굳이 직급으로 말하면 적어도 그래도 세일즈 마스터 해서 좀 경험이 많으신 분, 뭐 직급이 높고 비즈니스에서 잘하는 분이 나를 도와준다면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C, 소비자, 뭐 카스토머, 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나의 고객, 소비자라면 또 잠재적인 나의 파트너. 자, 나는 B는 C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B하고 C, 나와 C는 어찌됐든 간에 신뢰관계가 있어요. 서로 아는 사이예요. 처음에 내가 콜드 컨택에서 만난 사람이라도 A를 소개시켜 주기까지는 신뢰관계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B와 C는 서로 나와 소비자, 내 잠재 고객은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보 전달은 누가 하나요? A가 하죠. 자, 어떻게 하는 거, 그 이전에 먼저 옆에 보면 이런 신뢰가 있죠. 지금은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또 실내에서 만날 수 있을 때가 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바깥에 있는 뭐 커피숍이라든지 무슨 뭐 카페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난다. 또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B가 A한테
B가 C한테 해야 되려면 미팅 주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서에 대한 그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죠. 이분이 어떤 분인데 뭐 이렇게 권위를 소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B는 A에게 어드바이저 스폰서한테 미리 C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자, 그리고 나중에 만났을 때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 자, 그 전에 그림으로 가볼게요. 여기 밑에 출입구 보이죠? 출입구.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문을 기준으로 해서 B의 자리, 나의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먼저.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나의, 그러니까 내가 앉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A의 자리는 C의 나의 소비자의 앞에 정면에 요게 자리 배치의 구도입니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이영용 국장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앉아야 돼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잠깐 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가 만난다는 거는 줌에서 만날 수도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이제 현재 같으면은 줌에서 만났을 때 A는 C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이 사람의 모든 상황을 현재 직장, 현재 가정 상황 알 수 있는 한 많은 걸 알고 있겠죠. 그리고 만났을 때 B는 A에게 C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C가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경험인데요. 몇 개월 전에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 무슨 한일회장 출신이고 막 경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저한테 소개했던 그 사람을 제가 소개했던 B가 그 사람 소개하는 데만 한 3, 4분이 걸리더라고요. 뭐를 했고 하면은 이 C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옆에 확 소개를 해주니까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머리가 딱 서지고요. 그거는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C를 간단하게 이름, 어디 사는 누구, 저와 어떤 사이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 친구예요. 정말로 저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 사람이 C가 나의 소개를 들을 때,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소개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직책과 현재 큰 사업체,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C에게 A를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A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나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고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나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줬다. 그리고 내가 이분에게 당신 얘기를 가끔 시간 날 때마다 했다. 당신을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예요. 이 사람이 애터메 스타메스터고 뭐 리더스 클럽이고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유난히 이 직책에 아주 그 목을 매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궁금하면 그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남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적어도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 그리고 나름 보아하니까 B가 그러니까 나를 소개한 사람이 평소에 이 사람 모습과 달리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이 사람을 소개를 한다는 느낌을 받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네 하고 들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 만나니까 줌 갖고 얘기할게요. 줌에서도 여러분 이걸 자주 해야 돼요. 줌에서 스폰서 파트너 줄줄이 들어올 거 없습니다. 딱 이렇게 셋이 만나면 돼요. 줌에. 자 오늘 저를 초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서 사장님이 본인의 잠재 고객을 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할 때 잘해야겠죠. 초대를 할 때. 저기 그 사람이 애터미를 김은서 사장님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기 애터미에서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가 있는데 이분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언제든지 시간만 내. 그럼 내가 당신 도와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당신 시간 언제 있어? 수요일날 시간이 돼?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둘 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전화해서 그분에게 그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시간 되는지 내가 물어보고 너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나요? C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미팅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A가 바쁜 사람이라고 내가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한테 시간을 맞추겠다 하면 A는 이미 바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알아요. 이것들이 다단계 한다든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왜? 아니 이분이 그걸 정해서 내가 물어봐야지. 그렇게 하고 그분이 그때 가능 안 하면은 그때 우리가 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친구 같은 경우는 누군지 모르지만야 나 그걸 안 만날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굳이 만나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해서 시간 내달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만남을 10번 정도 주선을 내가 했을 때 확률상으로는 2번이 나오면 성공한다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주문. 자,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야 됐어 나는 싫어 이러면은 그래 됐어 그래 그러면 그만둬 다 네 복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 참 근데 안타깝다. 이분이 정말 네가 이 사람 만났으면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였을 텐데 그래 그럼 이번에는 안 되겠네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바로 발을 빼서 그래야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해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약속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저 같으면은 바로 그 앞에다 전화를 하기를 권해요. 기본사님이 저한테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돼서 시간이 됐는데 본부장님 그때 시간이 되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 괜찮아요. 그때 줌에서 만나요. 그러면 끊은 다음에 다시 확인하세요. 약속이 됐어. 근데 너 그때 꼭 그 시간에 들어와야 돼. 적어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줘야 돼. 만약에 그때 가서 갑자기 못 들어왔거나 네가 그렇게 약속했다면 지금 말해줘. 이렇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가서 만약에 레스 미스에 캔슬이 되면은 난 그분에게 정말로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네가 만약에 거절하게 뭐해서 그랬다면 지금 말해주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심각한 얘기인데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팅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니까 B가 C를 먼저 A한테 소개하고 A를 소개해서 미팅이 시작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할 게 많은 분들이 미팅장에 그게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갖다 넣어놓으면은 내 할 일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팅 끝날 때까지 C와 여러분은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C가 어떤 말에서 C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액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창 하면은 누가 이렇게 판소리 하면은 고수가 가끔 한 번씩 탕 집어서 얼쑤 자주 안 하죠. 가끔 한 번씩 하죠. 또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는데 기도하는데 다 조용히 했나요? 가끔 아멘이라고 해주죠. 그래야 할 맛 나죠. A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C한테 내가 이걸 동의하고 있다고 C가 반응할 때 C가 뭔가에 반응하는 거를 여러분이 살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C의 옆에 앉아야 돼요. 옆에 앉아서 옆모습을 살피고 여러분은 집중하시고 가능하면 필기하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좋은 공책에 꺼내서 필기한답시고 옆에 있는 얘 혹시 무슨 종이 없니? 해갖고 하지 말고 이거 줌이니까 안 보이긴 하겠지만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 리액션 해주시고요. 자, 설명은 C를 위해서 A가 해요. 그러면 크로징은 누가 해야 될까요? 크로징은 B인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크로징까지도 A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A와 C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A가 얘기를 풀어가면서 경험 있는 사람 A는 오늘 얘기하면서 오늘 완전히 가입까지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은 제품 얘기해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미팅에 좀 큰 미팅에 초대하는 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내 목적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다음에 또 만나게 하는 데까지가 나의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B는 오늘 이 사람을 완전히 사업자로 바꾸고 싶어 하는 급한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나옵니다. 미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모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찾고 있어. 비즈니스를 막 찾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A가 경험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완전히 그날 하루에 비즈니스 컨택을 해서 완전히 애터미 사업자로 바꾸는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케이 해갖고 만나고 다음 달에 세일즈마스터 간 사람 경험 많습니다. 저. 근데 그거는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리액션을 해줘야 A도 아는 거예요. 아, 이 포인트구나 하고 A한테 주는 사인이에요. 자, 그리고 C도 자기가 뭔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B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동진감을 느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구경꾼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다가 옆에서 C가 막 A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전화가 와. 그럼 어머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하고 이런 거는요. 저는 제 파트너가 만약에 그러면은 다시는 그분하고 미팅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하고는 미팅 해주지 마세요. 이런 교육을 안 받고 그렇다면은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알려주세요. 그때는 전화기를 꺼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느 카페에서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일 먼저 가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B죠. 그 B가 C를 기다려야죠. 인테이크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앞에서 오피스에서 누가 어떻게 오셨나 인테이크 해줘야 기분 좋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도 내가 카운터에서 저기요 부를 때 기분이 어떤가요, 여러분? 그리고 C가 들어오면 인테이크에서 C랑 기분 좋게 날씨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다가 A가 나중에 들어오는 게 순서죠. 그런데 줌은 여러분 오늘 미팅만 하더라도요. 당연히 제가 호스트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이 내 파트너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호일러의 법칙은 내가 필요해서 어떤 사람을 내 소비자로 만들 때, 그 사람을 내 파트너로 만들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폰서라고 생각된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고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호일러의 법칙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집중해서 이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은요. 원래 호일러 법칙 보면 10%라고 하는데 B의 역할은 저는 5%로 줄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소개하고 끝날 때 A는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준비하세요. A는 B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C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네요. 오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데도 모르겠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B한테 질문하세요. 그런데 B씨, 어떻게 오늘 이분을 만나보니까 왜 이렇게 이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나, 소개시켜 주고 싶어 했나를 제가 알 것 같네요. 어떤 이유에서 이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최고의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C가 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C는요, 저하고 교회에서 만난 친구고 미국에서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가까이 C를 보면서 참 저분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느끼고 있었고 애터미를 하면서 처음엔 나는 애터미를 돈을 벌고 싶어 했지만 애터미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걸 알고 내가 이거를 더 열심히 하게 됐는데 거기에 딱 맞는 분이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분은 내가 볼 때 저렇게 세상을 똑똑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맨날 잘 실수다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많이 조언을 받고 있어서 애터미 소개하면 이분은 정말 성공할 것 같다든지 그분의 성향에 맞는 얘기를 미리 준비했다가 그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징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A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A가 만약에 끝날 때, 자,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러면은, 오늘은 A가 볼 때 이 사람은 이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매주 월요일에 한국어 저희가 좀 더 큰 줌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와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한번 좀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A가 얘기를 끝맺으면은, B는 C한테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그래. 나도 처음에 만나서 그랬는데, 이분이 거길 가자고 해서 거길 가서 내가, 더 많은 걸 배웠어.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그 미팅에 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8시, 월요일날 8시 시간이 어때? 이렇게 클로징을 내가 하는 겁니다. B가, C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클로징을 근데 만약에 C가 끝날 때, A가 끝날 때, 우리 오늘 시사장님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그 감각도 빠르고 현시간도 빠르시고, 거의 제가 말한 거 다 이해하시네요. 저는 우리 이 시사장님이 저와 같이 이걸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C는 어드바이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그 말을 받아서, 예, C야,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 나는 확실하고 열심히 살아. 내가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요즘 너무 희망차. 난 너와 같이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확신을 주는 클로징을 B가 하는 겁니다. 이게 호일러 법칙이에요. 끝으로 이제 신지 사장님께서 그 더마리아 시카에 대한 프로모션 가격도 얘기하고 할 건데요. 여러분, 시너지 애플이 나왔을 때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를 사업으로 바로 딱 생각하죠. 더마리아 시카도요, 여러분, 이 더마리아 시카가 그렇게 민감소 피부가 세상에 많지 않은데 이걸 내가 얼마나 사서 어떻게 비즈니스할까 이런 생각하면 그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맨이라면은 이 더마리아 시카가 1월 31일까지 프로모션 할 거고 그 안에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요. 저 같으면 확보하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맘을 먹고 피부 안 좋은 사람, 여드름이 있는 사람을 내가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게 우리가 찾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자, 호일러의 법칙은 모든 거에 다 해당됩니다. 더마리아 시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러 가. 근데 거기에 내 주변에 내 스폰서라면 가장 좋겠고 피부 미용에 이게 경험 있는 사람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클로징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꼭 호일러 법칙을 듣고 이게 미팅을 온라인 스폰서하고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거에 호일러 법칙이 다 다만 여러분이 정말 잘 지키면은.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2분이나 지나서 제가 아주 너무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줄여서 하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디 사장님, 그럼 나와서 다음 공지사항 말씀해 주시죠.